4페이지, 5페이지고 얘가 독서 오답률 1등인데 아까 제 3시 반에 저랑 풀었었죠. 여러분 이거 제가 20초 컷 나온다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요점 잡는다. 잘 들어. 평가라는 단어는요. 비판적 사고도 의미해. 그럼 비판은 내가 얘기했지. 비판 유형은 처음에 뭘 따져라? 상대방이 언급한 것을 다루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반대 서술을 하는지.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 그랬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하나 더. 비판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반박을 하고 반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자, 잘 들으세요.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로서 비판은 성립하는 거야. 잘 들어. 비판은요, 내용으로서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비판은 구조로 비판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지점을 몰라서 건전한 토론, 논쟁, 비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젠더 갈등부터 세대 갈등, 좌우 갈등, 이놈의 갈등들이 끊이질 않는 거냐면 첫 번째, 그 분노를 먹고 사는 어그로충들이 레카 유튜버들이고 그 정점에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비판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야. 비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구조로 한다고요. 됐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도 결국엔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되게 재밌는 걸 본 게 얼마 전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리고 TV를 이제 좀 큰 걸 놨어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쭉 보는데 하도 볼 게 없는 거야 다 봐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수리남을 봤어요. 수리남을 봤더니 거기 이제 미안해 이제 근데 거기 목사님이 사기꾼으로 나와.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 왠 줄 알아? 거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일요일 선들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청빈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니? 유교에서 한 얘기잖아. 근면, 성실, 청빈. 그래 보니까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같은 거. 얘들아 봐봐. 내가 청빈하게 살아간다. 뭐야? 나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죠. 재물욕 절제하라는 거죠. 빵 한 조각으로 만족해라. 식탐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 유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어머나 그렇구나. 성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경지까지 다다르셨구나. 그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봐야 되겠더라고. 왜?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가치관이 비슷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심지어 성경까지도.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저도 모르겠고 다시 초점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14번이 오답률 탑 1이에요. 탑 2예요. 오답률 탑 1이 33번이고. 자, 저는 얘가 오답률 탑 2라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문제를 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률 탑 2가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이렇게 푼다요. 됐어?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을 거야. 오케이? 자,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거고 이거 구조 처리한 다음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좀 간결하게 보기 힘들어. 간결하게 보면은 여러분 자꾸 의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최대한 간결하게 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락, 심리철학의 동일론. 내가 아까 근데 여기다가 써놨죠. 이거 다 사실 기출 연계라는 거야. 연결고리 못 잡으면 난이도가 훅 올라갈 거야. 잡으면 되게 쉬워질 거야. 잡아서 갈 거야. 그럼 봐. 의식과 뇌의 물질적 상태가 동일하다. 말 그대로 동일론이야. 동일론, 심신, 이원론 이미 기출이다. 엮어서 보셔야 돼. 그래 패스트트랙에서 제가 예를 들면 법논리 철학 패스트트랙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라고. 동일론 뭐라고? 의식이 물질이다야. 반면에 기능주의는 의식은 뭐야? 기능이다야. 그러면 봐. 의식이 물질이다 아니다는 없으나 이와 달리라는 교집합, 합집합 같은 기호가 쓰인 거야. 따라서 의식은 물질이 아닌 거야. 됐죠? 의식은 뭐야? 기능이래. 서로 다른 물질이나 즉 봐. 의식이 물질이면 물질이 같으면 의식이 같아야 되겠죠. 하지만 따라서 물질이 달라도 기능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본다. A와 B가 같다고 본 거야. 자, 그런데 봐. 물질에는 이렇게 합시다.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고 봅시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달라. 따라서 A는 알파고 A는 베타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알파가 A면서 베타도 A일 수 있다는 거야. 더 어려워졌니? 알았어. 다시 봐. 의식은 물질이야. 의식은 기능이야. 따라서 물질이 다르더라도 기능은 같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기능이 뭔데요? 함수래요. 핵심 정보 안 잡으면 터진다.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자, 발체동 느낌으로 올 건데 주제구조 제체를 하면 무조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률 높다고 낸 결론 내렸어. 왜? 저는 안 틀렸고 여러분은 틀린 걸 보면 다시 제가 목요일 시험 나오자마자 풀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난해하게 느꼈어요. 특히 문학에서. 이유는 간단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제 수업의 절반이 내신 수업이야.
나도 모르게 내신 애들에 맞춰주고 있더라고, 내가. 그게 패착의 원인이었던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들아, 5등급이 맞겠니? 1등급이 맞겠니? 야, 씨발, 수능이 민주주의니? 그럼 다 1등급 해주지. 여러분, 수능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건 여러분, 민주주의 이전에 존재, 뭐 있어, 그게 아무튼. 나 잘 모르겠어. 미안해. 그만 얘기할게. 괜히 또 민주주의 건드렸다가 난리 날 것 같네. 다시 얘기한다. 수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자끼리 민주주의로 결정해서 얼룩말 잡아먹냐? 자연계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굉장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거야. 옳다 그러다는 둘째 치고. 다시 간다. 잘 들어. 핵심 정보를 짚으라고. 다수가 옳은 게 아니야. 수능 국어에서. 기능은 함수야. 됐어? 함수가 뭐야? x값이 함에 들어가면 y값이 나오는 게 함수야. 입력과 출력상이 일치하는 거야. 대응관계가 정의된 거야. 예시까지 나와 있어. 찔렸어. 고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뭐로 보겠대? 인간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보겠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능주의는 뭐야? 의식은 기능이자 함수고 따라서 로봇도 인간과 같은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핵심 정보 잡았어야 돼. 다시 요점 정리한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뭐라고요? 의식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과 다르고 의식은 뭐라고? 기능이고 기능은 함수라는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야. 일단락 내용이 4-5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쓰자. 그래야 안 헷갈리지. 자, 그래서 일단락 다시 봅니다. 자, 동일론은 뭐라고 얘기했어? 의식과 물질은 동일하다. 자, 여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능주의는 뭐예요?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의식은 뭐다? 기능이다. 기능은 뭐다? 함수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인간의 기능이 또 같을 수도 있다. 투입산출이 같아버리면. 됐니?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달라도 기능만 동일하면 동일할 수도 있죠. 왜? 기능만 동일하면 되니까. X값 대입했을 때 Y값 산출되는 그 기능만 안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로봇이든 인간이든 상관없다. 로봇이라는 물질이든 인간이란 물질이든 물질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기능이 결정한다. X값 대입하면 Y값이 나왔다. 그건 동일한 기능이다.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내 여자친구처럼 답을 해주더라. 그냥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자. 계속 봅시다. 2단락. 썰이란 아저씨가 있었어요. 기능주의를 반박하겠대. 자, 그럼 봐. 중국어 방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어. 그는 자, 규칙이 있다 보니까 X값이 들어오면 Y값을 내놓고요. 규칙이 있으니까 모든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X값 들어오면 Y값 내놓겠죠. 기능은 똑같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 중국어를 알고 있진 않죠. 이걸로 반박한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단락은 다시 기능주의에 대한 반박이야. 기능주의에 대한 반박으로서 썰이라는 아저씨가 예시로서 반박한 겁니다. 논증구조 잡으세요. 어떤 예시 근거야? 자, 여기에 중국어 방이 있고 이 중국어 방 안에 있는 모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G라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규칙이 있어. 이 동일한 규칙은 뭐냐면 X값이 들어오면 Y값이 산출되는 함수라는 규칙이 있어. 함수라는 기능이라는 기능주의에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규칙이 있어. 그런데 G는 외국인이야. 근데 뭔지 모르겠어. 나는 중국어가. 근데 예를 들면 니라고 하면 나라고 답하라 그랬대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그래서 니라고 들어왔더니 나라고 답해봤어. 자, 그럼 봐. 이 사람은 기능은 동일하죠.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이해 정도는 다르죠. 즉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해.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의식에는 차이가 있지. 됐니? 아까는 기능 동일하면 의식 동일하다며. 근데 기능이 동일해도 의식이 다르니까 반박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왜 아까 지금은 도식화를 안 했냐? 정보량도 별로 없고 간단했으니까. 얘는 정보량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면서 가지 않으면 정보가 다 살아남아 버려. 우리가 규정했던 정보들이 날뛴다고 문제 들어와서 계속 발치독하다 더 날뛰어. 그러면 이렇게 잡아두고 가야 돼. 됐죠? 3단락. 기능이 같지만 의식은 다르다. 근거죠. 자, 동일론 기능주의 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요약하면서 자, 모두 공통점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몸의 내부로 보는 애들이지만 외부로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이래요. 무슨 얘기야? 아, 뭐였지? 검색했어. 그게 사례죠. 즉 의식이 어디에 있다야? 밖에 있다죠.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야? 우리의 의식은 전부 다 안에 있었어요. 우리 뇌 또는 사고 안에 있었다고. 범위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뭐야? 밖에 있는 거죠. 밖에.
그래서 3단락은 이제 뭐라고? 예를 들면 내가 검색이라는 걸 해. 그럼 당연히 검색은 내 의식 밖에 있는 거죠. 자, 4단락에서 그게 이제 노렌츠라는 아저씨가 주장한 거래. 자, 노렌츠라는 아저씨로 가볼게요. 4단락. 자, 그에 따르면, 자, 여기 있는 그 노렌츠죠? 인지 과정은 심적 상태가 생각난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밑줄 칠게. 인지 과정은 뭐다? 주체에게 심적 상태다. 심적 상태가 뭔데? 기억이나 믿음. 인지 과정은 기억이나 믿음이 생겨났다? 무슨 얘기지? 심적 상태는 의존 없이 의미를 나타낸대.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구체 사례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즉 정보량이 부족해서라고 얘들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정보량이 없어. 어떻게 이해를 정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때로는 논리적 모순 정보를 주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대. 그렇구나.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기억하면 되지. 의존의 필요가 없어진대. 그 인지는 뭐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건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뭔진 몰라도요.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가 다르다는 건 알아야지. 그럼 파생적 상태는 뭔데? 아하, 핵심 정보가 보였죠? 의존의 유무야. 의존이 없다? 심적 상태야. 의존해야 된다? 파생적 상태야. 이거 짚었냐 못 짚었냐에서 정답이 깔끔하게 뚝 떨어지냐 아니면 난리가 나나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저장된 거는 의존해야 되니까 파생적 상태라고 당연히 분류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그냥 싹 털어버릴게요. 왜? 괜히 다른 데다가 정보 처리했다가 헷갈리기만 할 거라고. 이해됐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 아니야.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지. 즉 의존성이 없다 심적 상태, 의존성이 있다 파생적 상태라고. 아시겠어? 그럼 화살표도 바꿔놓을게요. 자, 의존성이 없다 심적 상태, 의존성이 있다 파생적 상태. 됐니? 자, 뭐라 얘기해서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한 요약 정리. 자, 확장된 인지 과정 다시 볼게. 의존성이 뭐라고? 파생적 상태야. 앞에 의해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파생적 상태라고 얘기했죠. 파생적 상태죠. 자, 그런데 역접 잡아. 지금까지는 파생적 상태야. 그런데 봐. 노렌츠에게 인지 과정은 뭐야? 파생적 상태였던 게 내가 심적 상태. 아, 그렇구나. 내가 기존에는 검색에 의존했었어야 되지만 이제는 의존하지 않아도 기억이 만들어지거나 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즉 노렌츠에게 인지 과정은 뭐야? 의존했던 파생적 상태에서 의존할 필요가 없는 심적 상태로 변화하는 것. 자, 그럼 봐. 심적 상태가 다시 한번 뭐냐? 자, 심적 상태가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래.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래. 그럼 보세요. 자꾸 정보를 많이 끌고 오니까 중심 정보가 안 보였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제 구조를 엄밀하게 처리해 주시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잖아. 이해됐어? 여러분 100만 대고 못 잡아요. 근데 영화 보면 맨날 나오잖아. 난 한 놈만 팬대. 다구리 당할 때 한 놈만 팬대. 한 놈만 죽인대. 누구든 덤벼.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놈 두 놈 뒤질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 똑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 처리 못합니다. 그런 피지컬이 안 돼요. 핵심 정보야. 계속 가. 즉 노렌츠에게 있어서 이거래.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잡혔을 거야. 근데 이게 그래서 14번 문제에서 여러분 터진 거예요. 왜 가나 세트형으로 엮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자, 미리 얘기할게. 얘들아 잘 들어. 자, 확장된 인지 과정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주체가 있어야 생기는 거야. 또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어야만 생기는 거야. 뭐뭐일 때만 인지 주체가 있어야 생기고요. 주체와 통합되어 있어야 생겨. 즉 환원 다시 한번 강조죠. 뭐라고? 주체가 있어야 인지가 생기는 거야. 즉 뭐가 있어야 돼? 주체가 있어야 돼. 인지가 있어. 주체가 있어야 돼. 인지가 있어. 주체가 있어야 돼. 인지가 있어. 3번 얘기했다.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어. 주체가 있어야 인지가 있다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뒤쪽 보면은 이 둘의 관계를 선후 관계로 봅니다. 맞죠? 인과관계는 선후 관계를 함축하고 있잖아. 여기서 얘를 낚아서 낸 거야. 왜? 잘 봐. 지금 기억에서는 뭐 얘기를 했어? 그래. 즉 주체가 선, 확장된 인지 과정이 후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억에서는. 그런데 나의 관점은 뭐냐면 잘 들어. 나의 관점은 뭐냐면 주체가 후라는 관점이야. 그리고 인지, 지각이 선이라는 관점이야. 이해됐어요? 선후 관계를 뒤집어 놨고 그래서 기억을 비판하는 근거 나의 생각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야. 그래서 정답 1번 설계인 거야.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일치로 푸니까 다 터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이거야. 잘 들어. 14번에 유형의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요. 오답률 이게 탑2예요. 얘의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잘 들어. 기억에서는요. 선후 또는 원인 결과 관계로 누굴 가져왔었냐면 주체가 있고 인지가 있다고 본 거야. 됐니? 반면에 나에서는 선후 원인 결과의 관계로 뭐가 들어와 있냐면 지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주체가 있다고 선후 관계를 뒤집어 놨어요. 됐어? 따라서 얘를 근거로 얘를 비판할 수 있겠죠. 됐어?
이게 1번 선지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 설계가 됐다는 거야. 문제는 내용일처럼 푸니까 터졌다는 거야. 깔끔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평이해서 이걸 틀리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잡고 계십시오. 자,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건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야. 나를 처리해야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주제 집중해라. 지각이요. 지각은 뭐야? 감각기관. 사물정보야. 자, 다시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 자, 물질계라는 전제. 두 번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 우리가 가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전제 투죠. 즉 환원했으니까 정보가치 높아집니다. 몸으로서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한다. 물질적으로는요. 하지만 의식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즉 물질과 의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는 보였죠? 자, 이단락. 이에 대해서 객관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바뀐대요. 자, 뭐라고? 얘네는 환원론이라는 거야. 또는 뭐라고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됐어? 다시 의식과 물질이 같다 또는 다르다. 핵심 정보는 뭐야? 환원론 같다 또는 다르다. 됐죠? 즉 지각은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지각은 주체, 즉 의식의 판단이다. 즉 다시 지각이란 건 뭐라고요? 핵심 정보 물질이다야. 다시 지각은 뭐다? 의식의 판단이다야. 됐습니까? 자, 둘 다 공통된 전제는 뭐냐? 주체와 대상을 분리했다는 거야. 주체와 대상은 뭐라고? 선후 관계라는 겁니다. 됐어?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미리 학자에서 존재한다. 지각 대상이 미리 존재하고 그 다음 그것을 지각한다. 선후 관계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 지각이라는 단어를 가에서 바꿔봐. 지각은 뭐니? 가의 주제요. 뭐야? 지각한다. 지각이 뭐야? 지각이 뭐니? 알지자잖아. 각이 뭐야? 감각하잖아. 알고 오감으로 감각하는 거잖아. 그게 뭐야? 의식이죠, 의식. 이해됐어? 따라서 잘 들어. 그래서 14번을 뒤지게 틀렸던 거예요. 다시 지각은 인지 또는 의식이라고 본 거라니까. 그래서 기억에서는요, 주체가 먼저 있고 이후에 주체를 바탕으로 인지 지각이 있다고 본 거고. 이해됐니? 역의 선후관계는 뒤집혀 있는 거야. 이제 다시 자, 아까는요 인과관계로 규정을 했지만 이제는 선후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의 주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즉 얘는 가지문의 주제기도 한 거야.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지각 인지가 있다고. 이게 기억이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걸 반박한 거라니까 나에서는. 왜?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 존재하기 이전에, 지각은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요. 즉 주체와 대상이 후, 지각이 선. 얘가 후, 얘가 선. 기억과 나의 선후관계가 뒤집혀 있으니까 기억을 선후관계가 뒤집혔다고 반박하지 않겠니? 따라서 14번 문제는 답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주체가 먼저 있어야 인지가 있다. 기억의 주장. 반박 어떻게 한다고? 선후관계가 뒤집혔다. 선후관계가 뒤집혔다. 어이구, 씨. 깜짝이야. 선후관계를 뒤집혔다. 됐어? 정답 1번 끝이라고. 이게 오답률 탑2라고요. 왠 줄 알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당장 쉽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낀 줄 알아요? 별거 없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바뀌지 않고 또 틀려.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 거야? 바꾸십시오. 알겠니? 자, 저랑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쉬워진 것 뿐이에요.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 예시로 설명을 했고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주체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에 확정이 된다. 아, 얘가 선, 얘가 후구나. 됐습니까?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같대. 4단락. 다시 한번 지각은 뭐래? 물질이 아니래. 또는 의식의 판단도 아니래. 뭐래? 지각은 그냥 체험이래. 자, 주제 키워드만 잡아요. 어차피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 나를 정의한 건 나의 이름이 아니야. 왜? 베이너 검색하면 서울대 의대 출신의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또는 배구 선수 나오니까. 그럼 나를 규정하는 건 뭔데? 나의 체험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어. 또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배구 선수가 됐어. 그럼 배구 선수 베이너가 돼 있겠지. 그 얘기야. 즉 나를 규정하는 건 뭐라고요? 체험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고, 내가 3월 학평 고1교육청 보라는 이유는 자아 성찰에 있어서 칼 융과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의 대가의 지문들을 여러분 눈높이에 풀어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지적 성숙을 이끌었고, 그 지적 성숙이 돼야만 국어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해왔던 편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손실 회피 경향이자
미련한 것이고 동시에 게으른 거라고. 그건 여러분 악덕이야, 악덕. 고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자, 이쯤 정리됐죠, 이제. 자, 좁힌다. 12번 항상 얘기하자면 뭐라고? 주제와 구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일치로 세부내용으로 가버리면 전혀 길이 안 보인다고요. 주제로 가야 돼. 가의 주제는 뭐야? 기능주의, 그 다음에 썰에 대한 비판이잖아. 썰이 비판했잖아. 자, 기능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자, 의식은 뭐다? 기능이다. 함수다. 썰은요, 의식과 뭐가 다르다? 함수는 다르다. 왜? 중국어 방에 있는 애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함수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해는 못하지 않냐? 이해됐니?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겠어? 자, 입력과 출력은 뭐의 정도야? 뭐의 정의야? 함수의 정의죠. 의식과 뇌의 상태는 뭐겠어요? 물질이냐 의식이냐지. 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 자, 봐봐. 반박 포인트를 잡으라니까. 반박 포인트는 뭐야? 함수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의식은 다른 거잖아요. 의식이 기능이고 함수라고 정의한 기능주의의 반박으로 함수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의식은 다른 예시를 통해서 이 같다는 등호를 반박하고 있잖아. 자, 다시. 의식과 기능, 함수가 같아요. 함수 기능이 같더라도 의식은 달라요. 이 지점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잖아, 지금. 됐어? 따라서 1, 2번 중에 고르셨어야죠. 의식과 함수는 같냐 다르냐가 썰의 반박 근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일단. 자, 두 번째, 나로 갈 거야. 자, 나의 주장은 뭐예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3단락에 나와 있는 하지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지. 됐어? 자, 발제독을 할 건데 주제구조 재처리다. 생짜 발제독하면 헷갈려서 결국 터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 주제가 뭐야? 지각이라니까. 지각을 뭐라고 얘기했지? 끝났네. 체험. 지각을 뭐라고 얘기했지? 체험. 왜 주제를 안 잡고 저 터지냐고요. 주제라도 처리하자고. 여러분 피지컬로 얼마든지 만점 수렴이야. 깔끔하죠? 13번 본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자, 동일론자는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자, 뭐야? 뇌, 즉 물질과 의식이 같다고 봤으니까 뇌를 물질로 해석한다면 오케이. 자, 2번 선지. 썰은 기능주의 반박했죠? 중국어 방을 아는 사람들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 맞죠? 그걸 근거로 비판했어. 누구를?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봅시다. 자, 썰은 뭐예요? 기능과 함수는 동일하더라도 의식에 차이가 있는 예시를 통해서 기능주의, 기능과 함수와 의식이 동일하다고 본 이 지점을 비판한 거죠. 이해됐어? 그럼 봐. 1, 2번 선지에서 1단락, 2단락 내용을 세팅해서 설계한 거야 벌써. 자, 그런데 봐. 여러분 가의 주제가 1, 2단락에 박혀 있어요? 아니면 3단락 이후야? 3단락 이후죠, 압도적으로. 그러면 정답되더라도 3번 이하에 선지일 건데, 자, 봐. 그래서 노렌츠를 3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니? 제발 좀 주제 집중하라는 얘기를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기억이 주체본 바깥으로 확정될 수 있다. 자, 판단 안 되지? 발제독 들어갈 건데, 아니, 재처리다, 재처리.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왜? 인지 기능의 한계야, 인간의. 기억 어차피 안 나. 그럼 봐. 기억과 주체 바깥이냐 아니냐야. 우리 본 것 같은데? 어머나, 여기 있죠? 발제독이 아니다. 재처리다. 자, 로렌츠에게 인지과정의 정의는 의존하는 파생적 상태에서 이제는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심적 상태로 바뀌는 거야. 이건 뭐냐? 심적 상태라는 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과정이 확장되는 거래. 인지과정이 확장되는 거라고요. 됐어? 정답 3번 끝. 됐습니까? 다시 본다. 기억이 주체 몸 밖으로 확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지 과정이 확장이 되는 거라고요. 좁히고 발치독이 아니라 주제구조 재처리.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라고. 됐니? 주제라도 똑바로 잡으면 보인다고. 주제도 안 잡는데 뭘 어떻게 풀래? 제발 좀. 주제로 좁혀. 이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여러분이 틀렸던 이유를 바라보면 그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 알 거고, 그 상태로 똑같은 폼으로 고정시켜서 연습 좀만 하시면 어머나 국어가 이렇게 쉽게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었어? 14번 이미 풀었죠? 자, 15번 간다. 잘 들어. 14번, 15번이 사실은 한문항이야. 수학의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예요. 자, 봐. 니은의 이유를 찾으래. 니은 다시 봅시다. 니은 뭐라고 돼 있니? 감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데. 그럼 봐. 따라서니까 앞쪽에 이유가 나타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여러분 판단 힘드니까 선지를 봤을 텐데, 봐. 물질 세계냐, 비물질 세계냐의 범주는 이미 끝난 거 아니니? 맞죠? 봐, 이 단락에서 물질이냐, 비물질이냐는 이미 객관주의에서 얘기가 끝났잖아. 됐어요? 자, 그럼 3단락 주제 봐. 글 전체의 주제 봐. 지각은 뭐야? 얽힘의 체험이라니까? 다시. 지각은 뭐라고? 얽힘의 체험이라고. 지각은 뭐라고? 체험이라고. 주제 잡았지? 그냥 주제 그 자체 워딩이 2번 정답이잖아.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 거 주제라도 잡으라고, 제발 좀. 맞잖아. 지각이 뭐야? 얽힘이라니까? 체험이라고요. 됐어? 주제를 좁히고 주제만 제대로 뚫고 봐. 그러면 정답이 툭 하고 보여. 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머릿속에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걔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주제만 똑바로 잡아. 보여,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좀 이따 질문 받는다. 잘 들어. 그 질문은 선생님 전 이렇게 풀었어요. 이전에 주제 집중해서 2번 선지를 판정하는 연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세요. 자, 16번 본다. 얘도 오답률 탑 10이셨어요. 잘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오답률 탑 10이라는 게. 자, 봐. 기능주의는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능이 함수고 그게 의식이다야. 그럼 봐, 얘네는 똑같은 함수를 갖고 있잖아. 됐어? 맞잖아. 자, x 대입했더니 y가 똑같이 나왔어. 함수가 동일하네. 맞죠? 주제 잡으라고.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어그로 끌려 다니지 말고. 자, 확장인지 이론, 로렌츠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야.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 의존성이 있냐 없냐야. 이해됐어? 이해되셨냐고. 심적 상태냐고 물어본 건 무슨 얘기라고요? 의존성의 유무야. 됐니? 됐어요? 3번 선지. 다시 확장인지 이론이야. 자, 의존성 보입니까? 맞아?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파생적 상태냐 아니냐. 의존성이 있으면 파생적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왜 답을 못해. 의존성이 없어야 심적 상태, 의존성이 있으면 파생적 상태라며. 됐어? 자, 2번 선지는 파생적 상태인지 의존 상태, 자, 심적 상태인지 의존성을 판단을 못하겠다면요. 3번은 명확하게 판단이 되잖아. 아예 워딩이 있잖아. 의존성이 있잖아. 그럼 파생적 상태잖아. 끝났지. 3번. 이거 왜 틀리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이렇게 핵심 정보 주제 구조 처리해서 정답 사고 그럼 잡는 거였잖아요. 제발 하시라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평이했다는 거예요.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주제 구조 잡아 빨리. 그럼 답이 다 보여. 그 연습하는 거야, 나랑 같이. 알겠어? 근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왜? 여러분은요, 잘 들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미 고득점한 친구들은 자기 학습 방법을 바꾸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왜? 지금까지 내가 맞았다는 입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신 고득점을 했고 이제 마지막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잘 들어. 수능 올인한 친구들은 또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극히 일부만 수능 승부를 봐. 대부분은요, 내신에서 빠그라져서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자, 지금 패자부활인 거야. 알겠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자, 다만 여러분 기말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부르게 치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7월 달부터는 아주 빡세게 교정시킬 거야. 기말 내신까지는 여러분 전형에 따라서 집중하셔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6평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과 변화의 가능성을 줬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댓글로든 뭘로든 질문을 주셔요. 오케이? 카톡으로 주시든 좀 이따가 질문 주시든. 왜냐하면 이게 해설이 길어져 버리면 특히 이렇게 해설 강의는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놓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너무 루즈해져. 해설이 자세해 버리면. 그럼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치고 간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셔야 돼.